안녕하세요. 연력학 2 제11장 동력 및 냉동계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토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토사이클의 PV 선도와 TS 선도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오토사이클은 스파크 점화기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이라고 부르는 그런 엔진의 좀 이상화시킨 그런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력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연력학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과정, 프로세스들을 그 단계별로 지나가면서 이전 단계의 온도 압력 부피로부터 다음 단계의 온도 압력 부피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긴 일과 열 에너지의 출입을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클을 연력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열 효율을 우리가 구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WOT 조건에서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열 효율을 보면 온도만의 함수다라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주요 포인트 에 해당하는 4개의 온도를 알면 되는데, 사실 이걸 한 번 더 재해석하면,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것은 결국은 압축비의 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디젤 사이클의 PV 선도와 TS 선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역시 디젤 사이클의 개별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해석을 한 뒤에 최종적인 사이클 전체의 열 효율을 계산하는 그런 작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압축 착화 엔진의 전형적인 압력 부피 선도인데요. 압축 착화 엔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엔진이죠. 그래서 압축을 하다가 공기만 압축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압축 말기에 연료를 분사하죠. 연료를 분사하면 이제 여기 압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린더 내부의 온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기화를 합니다. 기화를 해서 이것이 이제 스스로 발화가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발화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연소가 일어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 시간이 걸려서 쭉 그냥 그대로 압축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소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 압력이 높아지는 이 과정과 맞물려서 피스톤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피스톤이 하강하기 시작해서 이 거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연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료가 기화돼서 연소가 되기까지 우리가 착화지연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 연소는 TDC 부근에서 시작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 본격적인 연소는 그 TDC 부근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팽창 행정의 중간 정도 어디까지 연소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연소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압력이 증가하는 와중에 같이 피스톤이 하강하기 때문에 압력이 거의 일정하게 부피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나와서 여기에 그 압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constant pressure cycle이라고 하고, 이걸 한자로 번역을 하면 정압, 일정한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정압 사이클을 구성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이상화시켜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압축하는 과정은 여기 중간에 우리가 연료가 분사되긴 했지만, 요 과정은 요 끝까지 가는 요거는 우리가 그냥 등 엔트로피 압축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그 일정한 압력에서 바깥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온다. 공기 표준 사이클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토 사이클이나 디젤 사이클의 기본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은 공기 표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그냥 다 공기로만 사이클이 구성된다. 그리고 그 연료가 연소되는 거는 바깥에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로 우리가 가정해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은 2번에서 3번까지 일정한 그 압력으로 그 열이 전달된다. 외부에서. 그리고 그 연소가 끝난 뒤에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등 엔트로피 팽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중간에 오토사이클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팽창 말기에 BDC에 오기 전에 우리가 배기 밸브를 오픈해서 얘가 사전에 압력을 미리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그냥 끝까지 우리가 그 등 엔트로피 팽창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BDC까지 온 다음에는 여기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매스가 나가는 것을 그냥 엔트로피의 그 손실을 그냥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흡기를 하고요. 흡기를 하고 나중에 여기서 다 왔을 때 배기를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오토사이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일정한 대기압에서 우리가 흡입을 했다가 나중에 배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굳이 해석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죠. 오토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실제로 요 1에서 2까지 등 엔트로피 압축, 그 다음에 그 2에서 3까지 일정 압력에서의 열 전달,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팽창, 그 다음에 일정 최적에서의 요거는 이제 일정 최적이죠. BDC에서 순식간에 열이 바깥으로 나간다. 여기서 요 4개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디젤 엔진을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토사이클의 BDC에서 TDC까지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요 사이클은, 요 압축 사이클은 오토사이클이랑 똑같아요. 또 4번에서 5번으로 내려오는, 다시 말해 4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는 요 블로우다운 과정도 사실 오토사이클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간에 다른 건 뭐냐면 요거가 다르죠. 요거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사이클이랑 비교하면 오토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사실은 흡기와 배기, 흡기했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배기를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압축 과정, 이렇게 압축 과정, 요거는 사실은 그 상사점에서 하사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동일한 원리죠. 동일한 원리로 되는데, 단, 압축비는 오토사이클보다 디젤 사이클의 압축비가 좀 더 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쪽 다 BDC와 TDC 사이를 오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오토사이클은 정적 사이클. 다시 말해서 TDC에서 순식간에 열이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최적은 변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열이 전달된다. 이건 이제 천천히 순식간에 여기서 전달됐던 오토 사이클과는 다르게 시간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은 팽창하는 거를 해석하는 수식은 똑같지만 얘가 이 부피가 달라요. 부피가. 얘는 TDC에서 BDC까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얘는 TDC와 BDC 사이에 있는 어떤 새로운 부피에서 요 BDC까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팽창 부피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로우다운도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거는 똑같죠. 단지 여기와 여기의 압력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정적 열 손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열을 잃는다, 열을 빼앗긴다라고 가정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동일한 원리죠. 이렇게 오토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고 문제를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흡기 과정이에요. 흡기 과정 6에서 1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오토사이클 할 때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가 열려 있고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 거죠. 초기 조건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요 지점에서의 우리 부피 알고 있죠. TDC의 부피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압력은 알고 있는 값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대기압으로 이제 와이드 오픈이기 때문에 대기압으로 알고 있는 값이고, 따라서 온도도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여기에서의 1에서의 그 압력도 알고 있고 그때 그 부피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6에서 1로 가는 동안에 요거는 우리가 빛최적과 그 다음에 압력을 다 알고 있고, 따라서 온도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이 기간 동안의 2일 계산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6에서 1로 가는 동안의 1의 계산은 6에서 1로 가는 동안의 PdV. 우리가 단순 압축 물질의 1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SSSF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P1으로 나오게 되고 6에서 1까지 dV. dV는 뭡니까? 요거 나중은 그 온도의 죄송합니다. 비체적의 변화를 다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의 최적에서 변화량이니까 나중의 최적에서 처음의 최적, 나중의 최적에서 처음의 최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V1이 V6보다 더 크니까 이건 0보다 큰 값입니다. 요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 배기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흡기 과정의 1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결국은 처음 단계에서, 이 경우에는 처음 단계가 6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다시 말해서 1까지 오는 과정에서 온도 압력 부피와 여기에서 알고 있는 온도 압력 부피로 나중에 있는 온도 압력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1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압축 과정입니다. 압축 과정도 앞에서 오토사이클이랑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압축 과정은 우리가 압축을 해야 되니까 밸브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나고 팽창 과정, 요 과정 동안에는 다 배기 밸브와 흡기 밸브가 다 닫혀 있죠. 그 다음에 압축 초기 조건 상태 1에서의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부피도 알고 있고 압력도 알고 있고, 부피와 압력을 알고 있으니까 온도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은 이제 디젤 사이클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등 엔트로피 압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으로 우리가 해서, 결국 등 엔트로피라는 게 뭐예요? 가역과 단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은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1은 그냥, 죄송합니다. 열 에너지는 단열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이 Q는 1에서 2까지 변화하는 과정 동안에 Q는 그냥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결국은 2로 가는 과정에서 2에서의 온도와 압력을 구해야 되죠. 부피는 알고 있어요. 부피는 TDC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구할 필요 없고. 자,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구하냐? 등 엔트로피에서 우리가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 그다음에 온도와 비체적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P1과 T1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이 지점에서. 그 다음에 V1, V2, V2는 알고 있는 것이죠. V1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VDC, 그렇죠? BDC의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V2는 뭡니까? TDC죠. TDC.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P2는 양변을 V2의 K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P1, V2의 K승, V1의 K승. 둘 다 지수가 같으니까 V2분의 V1의 전체의 K승 이렇게 되는 거죠. V2가 뭐냐면은 TDC의 부피예요. V1은 BDC의 부피예요. 이거 우리가 압축비라고 했죠. 그래서 P1 RV의 K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P2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T2도 이 관계식으로부터 양변을 V2의 K-1승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K-1승, K-1승 똑같으니까 이거를 V2분의 V1으로 해서 K-1승으로 이렇게 나눠주죠. V2분의 V1 아까 뭐라고 했죠? 압축비라고 했죠. 그래서 T1 곱하기 RV의 K-1승 이렇게 해서 문제를 온도와 압력을 계산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뭐 온도와 압력이니까 부피도 다 알고 그래서 온도와 압력 부피 다 여기서 2에서의 관에서 값으로 알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열 에너지도 계산했지만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일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죠. 일 에너지는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일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1-K의 나중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 빼기 처음 조건에서의 압력 부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계산해서 1-K의 P2, V2, P1, V1. 근데 P2, V2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RT2라고 할 수 있죠.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그래서 RT2. 얘는 P1, V1은 RT1. 이렇게 해서 동시에 R을 이렇게 묶어주면 1-K분의 R, T2-T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K는 여기서 썼던 K,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K도 다 비열비, CV분의 CP라는 비열비였죠.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비열비였죠. 그래서 CV분의 CP를 우리가 비열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요건 우리 그 오토사이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압축 과정에서의 일을 방금 전처럼 우리가 그냥 등 엔트로피, 다시 말해서 가역 단열 과정 동안의 그 일에 대한 공식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었겠지만 또 연력학 제일법칙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Q 이퀄 du 더하기 델타 W 이렇게 돼서 요 연력학 제일법칙으로부터 1부터 2까지의 그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1부터 2까지의 델타 Q는 1부터 2까지의 du 더하기 1부터 2까지의 델타 W 이렇게 되죠. 1부터 2까지의 델타 Q는 Q1에서 2부터의 Q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내부 에너지는 적분 가능한 거니까 U2-U1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의 델타 W는 요거 적분은 안 되니까 1부터 2까지 W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등 엔트로피니까 가역 단열이었잖아요. 단열이니까 얘 0입니다. 그러면은 W 1에서 2까지의 1에너지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U2-U1이었는데 여기로 넘어가면 U1-U2가 되죠. 근데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CV의 CV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U1에 해당하는 온도 T1, U2에 해당하는 온도 T2 이렇게 해서 CV의 T1-T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CV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냐? 우리 그 CV 값과 R, K의 관계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오토사이클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유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CV 대신에 여기서 K-1분의 R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지는 여기 요거를 우리가 T2가 더 높은 온도니까 T2로 이렇게 써줘 T2-T1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요걸 바꿔줘야겠죠. 바꿔주면 여기서 K-1이 아니라 1-K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V 대신에 요거 이렇게 그냥 바로 요걸 그냥 집어넣으셔도 되고 또는 여기 T2-T1으로 하려면은 여기 K-1이 1-K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파악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CV 값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R과 K 값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그때 조건에 맞춰서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폭발 과정이에요. 연소 과정이죠. 연소 과정은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역시 이 기간 동안에도 흡기밸브와 배기밸브는 닫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젤 엔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요 연소 그 과정의 그 핵심 가정, assumption은 뭐냐면은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일정한 압력으로 간다는 거죠. 일정한 압력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V2와 V3는 이제 정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최적의 변화죠. 그래서 V2는 TDC이지만 V3는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이 0이 아니죠. 오토사이클에서는 연소 기간 동안에 일이 0이었지만 여기서는 0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그 T3부터 구해야 돼요. 온도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 온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온도를 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보통 주어진다. 그 연료가 얼만큼, 연료의 질량이 얼만큼 있는지 요걸 먼저 알려주죠. 그래서 알려주면 우리가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는 발열량 곱하기 연료의 우리 질량이라고 했죠. 거기다 곱하기 우리 연소의 효율 이렇게 해서 요렇게 써주는 거는 오토사이클이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줬다.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은 그게 정적이든 그 다음에 정적이든 연소든 그 발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 열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 엔진 내에 있는 전체 질량이 우리가 뭐죠? 공개 질량과 연료의 질량의 합이죠. 그래서 공개 질량과 연료의 질량이 전체 질량이 정압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왜 정압비열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으로 연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압비열입니다. 정적 연소였던 오토사이클에서는 여기가 CV였죠. 그래서 여기 CV가 아니라 이때는 C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MF로 나누면 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연비로도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변을 MF로 나누면 여기는 에타 C, QHV가 남겠고요. 여기서는 MF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MF로 나누면 MF분의 MA 더하기 MF분의 MF 곱하기 CP의 T3-T2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AF 레이쇼. 요게 AF 레이쇼가 되겠죠. 그 다음에 MF분의 MF는 1이죠. 그래서 AF 레이쇼 더하기 1 곱하기 CP의 T3-T2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랑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요거를 주어지고 요 전체 질량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T3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연소 효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그 오토사이클과 마찬가지로 100%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요걸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열 에너지를 문제에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T3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죠. 방금 전에 요 수식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은, 그럼 T3를 구했으니까 압력은 알고 있고, 그럼 부피는 알겠죠. 부피는 우리가 딱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알려줘도 돼요. 왜냐? 이때 3에서의 압력은 알고 있어요. 3에서의 압력은 뭐였죠? 3에서의 압력은 2에서의 압력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T3는 방금 전에 계산했어요. 여기서 요 식에서 나오겠죠.
그럼 V3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상기체의 방정식에서 요 두 개를 갖고 요 V3를 계산하면 되죠. PV는 RT라는 이런 관계식에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는 다 구해냈다. 그러면 이제 1에너지만 구하면 됩니다. 열 에너지는 여기서 계산했고 1에너지를 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1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델타 Q는 du 플러스 델타 W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2에서부터 3까지의 열 에너지는 2에서부터 3까지의 내부 에너지 더하기 2에서부터 3까지의 1에너지 이렇게 돼서 요 1에너지는 요 값이 요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 되죠. Q23에서 빼기 2에서 3까지 DU 이렇게 되죠. 우리 Q23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냐 하면요. 우리 단위 질량당 요게 지금 단위 질량당 열 에너지잖아요. 요 단위 질량 요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빼면 단위 질량 M으로 나눠주면 요거가 나눠지고 그럼 CP 곱하기 T3-T2예요. 다시 말해서 엔탈피의 차이예요. 엔탈피의 차이. 정압비열 곱하기 온도의 차이니까 그러면 H3-H2 이렇게 되죠. 빼기 2에서 3까지 DU니까 요거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의 2에서 3까지 이동하는 기간 동안의 차이죠. 그래서 U3 빼기 U2가 되겠죠. U3 빼기 U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H3 빼기 U3가 되는 거예요. H3 빼기 U3. 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H3 빼기 U3는 뭐냐면 PV가 되죠. H 빼기 H는 U 더하기 PV잖아요. 그렇죠? 엔탈피라는 것이 내부 에너지 더하기 그 압력 곱하기 부피인데 여기 3에서의 엔탈피 빼기 내부 에너지는 요거 이렇게 엔탈피 빼기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딱 하면 넘어가면 압력 곱하기 부피죠. 그래서 3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H2 빼기 U2가 돼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압력 2에서의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죠. 근데 이 P2랑 V2는 P2랑 P3는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럼 P2로 묶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1은 결국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PV 선도에서의 1이니까 바로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P2의 압력 곱하기 나중 최적 빼기 처음 최적 이렇게 되겠죠. P2의 가로 열고 P3 마이너스 P2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1 에너지까지 연소 과정 동안에 일어났던 1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창 과정입니다. 팽창도 역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닫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역이고 단열이로 우리가 처리해서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처리하죠. 따라서 여기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중간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우리 이 과정은 요거죠, 요거. 요 PV의 K승은 일정하다. 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압력 곱하기 부피의 K승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또는 T 곱하기 V의 K-1승도 동일하다라는 이런 수식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3에서의 압력은 우리 요 값이었죠. 그 최대값, 최대 압력값. 2에서 구했던 압력값이랑 똑같았고 우리가 온도 T3 구해놨고 그 다음에 V3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온도랑 압력을 아니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3에서의 온도, 압력, 비체적은 다 구해놨단 말입니다. 결국 4에서의 온도, 압력, 비체적을 구해야 되는데 압력과 비체적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4에서의 비체적은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그렇죠? BDC의 비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는 요 P3랑 4에서의 압력과 4에서의 온도죠. 자, 그러면 양변을 V4로 V4의 K승으로 나눠주면 V4의 K승 분의 V3의 K승 곱하기 P3 이렇게 되죠.
P3에 곱하기 V4분의 V3의 전체 K승 이렇게 되고요. 요 T4를 T4를 구해야 되니까 V4의 K-1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T4는 T3 곱하기 V4의 K-1승 분의 V3의 K-1승. K-1승, K-1승 똑같으니까 뭐 똑같이 K-1승으로 이렇게 묶어서 V4분의 V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토사이클이랑 다른 거는 이 3이 TDC의 비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압축비로 표현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서의 온도와 압력, 비체적은 알고 있었고 온도 압력 계산했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계산했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계산할 필요 없었어요. 0이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일 에너지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 제일법칙을 구합니다. 그래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고 일 에너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열 에너지는 우리가 여기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라지고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일 에너지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U3-U4 이렇게 되겠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U3 빼기 U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의 값이죠. 그래서 U3에 해당하는 온도 T3, U4에 해당하는 온도 T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CV 값, 정적 비열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CV는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CV 대신에 1-K의 R 그 다음에 해서 T4-T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거 나중 온도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처음 온도가 이렇게 뒤로 왔고요. 대신에 여기 K-C를 여기 1-K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또는 RT4를 우리가 P4V4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PV는 RT니까 이상기체식에서 PV는 RT니까 우리가 저기 앞에 서 있는 식은 방금 전에 요 식은 뭐였어요? RT4잖아요. 4에서의 R 곱하기 T4 그러니까 P4V4가 되겠죠. 그래서 RT3는 P3V3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블로우다운 과정도 뭐 똑같습니다. 오토사이클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흡기 밸브가 닫히고 배기 밸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새롭게 이 5로 가는 과정 동안에 이 5에서의 온도 압력 비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건 1이랑 똑같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정적 과정이니까 우리가 최적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일 에너지도 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뭘 구하면 된다? 열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4에서 5로 가는 동안의 열 에너지. 근데 정적이니까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온도의 변화량은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량 이렇게 되겠죠. 나중 온도가 5에서의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이 과정 동안은 4의 온도죠. 근데 T5가 뭐랑 같다? T1이랑 같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단위 질량당 열 에너지는 요거를 질량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M분의 Q 4에서 5. 결국은 CV의 T1 빼기 T4. 다시 말해서 요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놓는 거랑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기 과정은 1에서 6으로 가는 동안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흡기 밸브는 닫혀 있고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바깥으로 이제 내부에 닷한 우리 연소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으로 우리가 쭉 공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P5에서 P6로 가는 동안에 그 압력이 일정하죠. P5는 P1이랑 같고요. 요거의 과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랑 같다? 흡기 과정 동안의 일이랑 같다라는 거죠. 다만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1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부피가 늘어나면서 1이 플러스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밀어줘야 되는 거죠. 아까는 밀고 들어와서 플러스 1이 됐는데 여기서는 밀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흡기 과정이랑 반대라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요거는 우리가 오토사이클에서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과정이 동일해서 상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최종 모든 그 사이클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온도 압력 비체적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 순간 그 과정 동안에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이제 전체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열 효율은 이렇게 구했죠. 투입된 열 에너지분의 실제로 우리가 뽑아낸 유용한 일. 그래서 W넷은 QH-QL입니다. 자, 그러면은 QH분의 QH-QL이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은 1 마이너스 QH분의 QL. 요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죠. 근데 QH는 뭐냐?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열 에너지다. 그래서 그때 열 에너지는 정압 비열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이렇게 되죠. 근데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없어지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QL은 뭐냐면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 손실, 열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건 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일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열을 잃었죠. 그래서 CV 곱하기 나중 온도, 우리가 변화량이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는 거죠.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근데 처음 온도 T4가 사실 더 커요. 그래서 T1 T4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절대값을 써놨으니까 이거 절대값을 없애주려면 T4 T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오토사이클에서는 둘 다 정적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둘 다 여기도 정적 비율이었고 여기도 정적 비율에서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런데 얘는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 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CP분의 CV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양변을 분모와 분자를 다 CV로 나눠주면 얘는 CV는 여기 1이 되고요. 여기는 C부분의 CP가 되죠. 그래서 C부분의 CP가 돼서 분자에 있던 거가 분모로 내려오면 이제 분모에서 분모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다? 우리가 K라고 하는 저 비열비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K 1-K T3-T2분의 T4-T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4개의 온도를 알면 알 수 있는 거구나. 단 여기 오토사이클과는 다르게 여기 K가 밑에 이렇게 비열비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1, T2, T3, T4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사이클에서는 T1, T2, T3, T4가 굉장히 좋은 그 비례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디젤 사이클에서는 여기가 이 정압으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좀 모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특히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최적의 비율을 요 V3와 V2에 해당하는 TDC, V2분의 V3를 우리가 최적 변화율을 그러니까 몇 배 증가하면서 몇 배 증가할 때까지 연소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베타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요거 베타를 갖고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2에서는 우리 당연히 2에서의 압력, 비체적, 온도 사이에는 이런 이상기체 방정식이 성립해요.
역시 이 3에서의 온도 비춰적 압력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걸 P2로 나누면 P2에 대해서 정해주면은 P2는 V2로 이렇게 나눠주면 P2는 V2분의 RT2, 여기 P3는 양변을 V3로 나눠주면 V3분의 RT3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우리가 2에서 3으로 간 동안에 뭐였어요? 압력이 일정했죠. 그래서 요게 P2 equal P3예요. 얘랑 같아. 다시 말해서 요 V2분의 RT2와 V3분의 RT3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R은 상수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V2분의 T2는 V3분의 T3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V2분의 V3를 이렇게 베타라고 정의했으니까 요거를 요로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요 T2가 사라져야겠죠. T2가 사라지려고 그러면 얘가 그냥 사라질 수는 없고 양변을 다 T2로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그럼 V2분의 V3는 T2분의 T3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V2분의 V3는 T2분의 T3죠.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우리가 T2분의 T3는 베타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T2로 이제 끌어내 가지고 이걸 써먹을 거예요. T2분의 T3는 베타다. 이렇게 이제 써먹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1과 2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과 2에서는 TV의 K-1승은 항상 일정했죠.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그래서 2에서의 TV의 K-1승과 1에서의 TV의 K-1승이 같으니까 우리가 요거 표현해주면 압축비로 우리가 표현해주려면 요거 V2의 K-1승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T2로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T2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오토사이클에서 압축비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해 줬었죠. 그 효율을. 그래서 압축비분의 1로 하려고 그러면은 TDC분의 BDC가 압축비니까 BDC로 나눠줘요. BDC. 그러면은 V1으로 나눠줘요. V1으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럼 결국은 얘가 사라져야 돼서 여기로 이렇게 사라져야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T2분의 T1은 V1의 K-1승분의 V2의 K-1승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 다 요게 K-1승으로 지수가 같으니까 V1분의 V2의 전체 K-1승. V1분의 V2가 뭐다? 압축비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압축비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오토사이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축비분의 1 K-1승으로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미리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팽창 과정에서는 3과 4인데 이게 조금 우리가 오토사이클이랑 여기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최적 변화율을 V2분의 V3를 베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등 엔트로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걸로 더 큰 비체적이니까 여기 4죠. 4의 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라지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T3분의 T4는 V4의 K-1승분의 V3의 K-1승. K-1승 다르니까 V4분의 V3 전체의 K-1승 이렇게 되죠. V3는 뭐냐 여기서 보면 V3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TDC는 아닌 어떤 값이에요. 여기 V3죠. 근데 요의 관계식이 V3는 뭐냐면은 베타 V2예요. 베타 V2. 즉
요 V2라는 거는 TDC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TDC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타 V2의 케메랄스1승 V3가 이러한 최적 변화율을 이렇게 정리했었기 때문에 양변에 V2를 곱해주면 베타 V2의 전체 케메랄스1승.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거 지수는 요거 이렇게 지수를 먼저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요거 베타의 K-1승이 바깥으로 나면 베타의 K-1승 그 다음에 V4분의 V2의 K-1승 이렇게 되죠. 근데 V4분의 V2 요건 뭐예요? BDC분의 TDC죠. 이거 우리 압축비였죠. 압축비. 그래서 T3분의 T4는 베타의 K-1승의 압축비분의 1의 K-1승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온도의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오토사이클이랑 마찬가지로 요거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요 관계식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놓은 다음에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K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오토 사이클에서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요 T2로 이렇게 앞으로 묶어주고 여기 뒤에 있는 분자의 뒤에 있는 요 T1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열 효율은 1-K T2 여기 T2로 이렇게 KT2로 하면 T2분의 T3가 되겠죠. T3는 T2가 없었으니까 T2로 이렇게 묶었으니까 T2분의 T3 예. 요거는 T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T2를 빼면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1을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가로 열고 T1분의 T4 여기는 T4만 있었고 T1은 없었으니까 T1분의 T4 이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2분의 T1은 아까 여기서 구해놨어요. 그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그 과정 동안에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1에서 1과 4의 온도 분포 2와 3의 온도 분포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아까 2와 3의 온도 분포는 T2분의 T3는 베타라는 걸 앞에서 계산해 놨어요. 이미. 요게 베타라는 거를 앞 페이지에서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놨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T1분의 T4가 뭔지만 알면 돼요. T1분의 T4가 요것만 알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T3분의 T4는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변하는 과정 동안에 T3분의 T4는 바로 앞 페이지에서 요거라고 우리가 찾아냈어요. 베타의 K-1승의 압축비분의 1의 K-1승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 압축비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됐었죠? 사실은 압축비분의 1은 T2분의 T1이었죠. 그렇죠? 요것이 T2분의 T1이니까 요거 대신에 T2분의 T1을 이렇게 갖다 써주는 거예요. T2분의 T1. 그렇게 되면 우리가 T1분의 T4를 알아야 되는데 요 관계식에서 요게 T1이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오면 되고 T4는 반대로 사라져줘야 되니까 사라져 주려면 이쪽 반대편에 와서 분모로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T1분의 T4, T1이 여기로 내려오면 T1분의 T4는 베타의 K-승 그대로 놔두고요. T2분의 여기 이쪽 반대편에 있던 T3가 여기로 와서 T3가 되겠죠. 그래서 K-승의 T2분의 T3가 되겠죠. 근데 T2분의 T3가 뭐였다고요? 앞에서 베타였어요. 베타. 그렇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그냥 앞에서 했던 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베타의 K-1승 곱하기 베타. K-1승에다가 요거는 1승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1승에 더하기 1승 이렇게 해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우리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이렇게 지워주고 베타의 K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1분의 T4는 베타의 K승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식을 보면 자, 열효율은 1 마이너스 K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T2분의 T1은 뭐였다? 요거 T2분의 T1은 압축비분의 1의 K-1승이고요. 요거 T2분의 T3는 베타. 그쵸? 마이너스 1. 요거 베타 마이너스 1. T1분의 T4는 뭐예요? T1분의 T4는 베타의 K승. 베타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 마이너스 요거 파란색 써준 거 요거 파란색 요 쳐주는 압축비분의 1의 K-1승 그대로 써주고요. 요 K는 요 안으로 들어가서 K 베타 마이너스 1 분의 베타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조금 디젤 엔진은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수식으로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그 오토사이클은 요게 효율이었죠, 요게. 그런데 디젤 엔진은 요게 곱해졌습니다. 추가로 요게 더 곱해졌다 하는 거죠. 뒷부분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압축비와 그 다음에 우리 부피, 팽창비 이 연소 과정에서의 팽창비를 우리가 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K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이니까 비열비로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재해석해서 4개의 온도를 알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4개의 온도를 알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온도들을 다 제거하면 압축비와 그다음에 팽창비의 비율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유도했던 거를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토 사이클은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열 효율이. 근데 디젤 사이클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서 뒤에 뭐가 생겼냐면 요게 생겼죠. 요거 생겼습니다. 요게 과연 어떤 값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타는 항상 그 V2분의 요 V2분의 V3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V3가 언제나 항상 더 큰 값이죠. 그렇죠? V3의 값이 V2에서의 이 빛의 적보다는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1보다 크다. 그래서 이 베타 값에 대해서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하면은 K는 사실은 비열비이기 때문에 K도 이제 우리가 얼마의 그 온도 범위를 따지냐에 따라서 고려하냐에 따라서 그 K 값도 이제 뭐 1.3, 1.35, 1.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값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 베타가 변하는 값에 대해서 각각 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려보면 항상 1보다 커요. 이게 1보다 커. 그러니까 1,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우리 요 값을 빼주잖아요. 1에서 요만큼을 빼주는데 요걸 값을 더 크게 해서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압축비가 동일하다면 우리 얘를 더 증폭시켜서 빼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토 사이클의 효율이 디젤 사이클의 효율보다 더 크다. 압축비가 동일하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압축착화 엔진, 다시 말해서 디젤 사이클의 압축비가 SI 엔진보다 한 2배 정도 큽니다. 2배 정도 커요. 그래서 요 값이 요 RV의 값이 여기에 있는 RV는 오토 사이클에 있는 RV보다 디젤 사이클에 있는 RV가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디젤 사이클의 열 효율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사이클의 효율이
연비가 더 좋은데,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동일 압축비인 경우에는 오토사이클이 더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압축비는 디젤 엔진의 압축비가 2배 정도 높다. 압축비가 더 크기 때문에 압축비가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고, 그쵸? 요 값이 작아지는 거죠. 요 값이 작아져서 요 값이 작아지니까 요게 조금 더 커진다 할지라도 요게 좀 더 곱해서 큰 값을 곱해가지고 증폭시켜서 빼준다 할지라도 요 값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오토사이클의 열효율보다는 더 디젤 엔진의 열효율이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난 강의 다시 말해서 오토사이클의 해석에 이어서 오늘은 디젤 사이클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젤 사이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사이클을 이상화한 사이클이 디젤 사이클이고요. 우리가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젤 사이클과 오토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소되는 과정이 오토사이클은 정적 과정인데 디젤 사이클은 정압 과정으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각 과정의 각 그 사이클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보면 흡기나 배기, 압축, 블로우다운은 사실은 두 사이클 모두 다 해석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다만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팽창 과정이 조금 다르다. 팽창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원리는 같지만 그 시작점이 우리 오토사이클에서는 TDC에서 BDC까지 계속 등 엔트로피 팽창을 하는데 우리 디젤 엔진에서는 TDC부터가 아니라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팽창을 했다가 연소압에 의해서 팽창을 했다가 연소가 끝난 이후부터 등 엔트로피로 가정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효율의 모양이 좀 다르고 그 효율을 우리가 처리해서 서로 비교해 보는 그런 과정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오토사이클과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면이 다른지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이해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잘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